디바 제시카의 토요 미스테리. 오늘은 정말 잔인했던 사이비 종교를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오늘 이분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 학교 출신이었어요. 완전히 눈이 안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각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사하라 쇼코입니다. 그는 1984년 일본에서 요가 도장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요가 도장이 이 사람의 어떤 진리, 어떤 교리에 의해서 조금씩 인기를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약간의 그 세기 말의 종말론 같은 거,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이상한 논리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장이 된 거죠. 신자가 금방 10,000명을 넘어버렸고요. 모스크바 등지에 해외 지부까지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가 요가 도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요가 도장의 신도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요가 도장이 약간 종교단체처럼 돼버린 거야. 그런데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오컬트 잡지가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오컬트 잡지에서 뭔가 여기서 이상한 기운, 종교적인 기운이 막 돌고 있으니까 여기를 취재 나온 거예요. 취재를 나왔는데 이때 쇼코가 대박을 칩니다. 이때 쇼코가 대박을 쳐요. 뭘 대박을 쳤냐면 공중부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오컬트 잡지가 공중부양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갑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잡지가 이걸 대단한 특종 기사로 실어버립니다. 사실 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에서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되는 건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는 이 공중부양에 성공한 것으로 어마어마한 교세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옴 진리교를 만들어냅니다. 옴 진리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옴 진리교가 뭐냐? 여러 가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 사람을 신격화하는 사이비 종교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교리 한가가 있습니다. 처음에 요가 강의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요가 강의를 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교리 넘버 1.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절대적인 약속은 바로 제자는 스승의 말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승은 항상 제자를 위하고 있고 제자를 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승이 제자한테 하물며 사례를 요청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또는 너를 위한 거짓말을 하더라도 너는 나의 제자로서, 너는 나의 교단에 있는 신자로서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예요. (1989년입니다) 한 남성 신자가 옴 진리교에 들어와서 수행을 시작합니다. 이날 남자의 이름은 다구치 슈지라는 남자였어요.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수련을 해가면서 말이죠. 이거 되는 거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뭔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이런 수행으로는
내가 뭔가 나만의 해탈이 안 될 것 같다고요. 하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 이 남자가 들어오기 이전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살인사건은 뭐냐면 1년 전에 수행 중에, 단체 수행을 하던 중에 한 신도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신도 중에 누군가 죽었다는 게 소문이 나면 별로 안 좋으니까 이 교단에 있던 사람들이 비밀리에 이 시체를 분쇄한 후에, 불을 태워서 분쇄한 후에 호수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 수행장이 있던 그 어떤 호수였나 봐요. 그런데 이 평소에 4개월차 되고 있던, 이 평소에 수행에 대해서 의문을 싣고 있던 다구치가 우연한 계기로 이 일을 알게 됩니다. 뭐야, 나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사람도 죽고 지금 이거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겠다, 나 도망쳐야지 하고 도망쳐버려요. 그걸 교단이 알게 됐습니다. 그는 지시했어요. 네가 감히 여길 탈퇴해? 야! 가서 잡아와. 그래서 그를 잡아왔고 1년 전에 그 남자가 죽었던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화장을 시킨 후 그 젤을 아무도 모르게 그냥 호수에다 뿌려버려요. 89년 그는 살해를 당합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있던 이 옴 진리교의 쇼쿠가 더욱더 강력하게 자신의 진리 넘버원을 자신의 신도들한테 세뇌시켜요. 넌 내가 말하면 죽어야 되는 거야. 넌 내가 살인하라 그러면 하는 거야. 내가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야. 왜? 내가 신이니까. 죽이라면 죽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열광적으로 이 사람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믿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변호사가요, 한 중년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저 자식이 하나 있는데 옴 진리교에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합니다.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 중년 남성의 의뢰를 받고 옴 진리교를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이상한 종교인데? 뭐야, 너 반사회적이잖아. 막 재산 몰수하잖아. 너 내부 폭행도 있었잖아. 뭐야, 이거 이상한데? 하고 비밀을 캐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민사 소송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 어땠겠어요?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겠죠. 왜 짜증이 나냐면 1990년도에 이 사람이 일본에 있던 총선거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자신의 교세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사람들이 나 좋아하니까 나 이제 정치바닥 들어가겠다 하고 자신이 총선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막 자신의 종교에 지저분한 것들을 빼내니까 짜증이 난 거야. 막 빡친 거지. 그래서 간부 5명을 시켜서 죽여버려. 그래서 살해를 명령합니다. 변호사의 이름은 사카모토 변호사였어요. 사카모토 변호사를 정해진 날에 아침에 출근길에 납치를 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마침 그날이 공휴일인 거야. 출근을 안 해.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 야, 왜 안 나오냐? 오늘 형님 오늘 공휴일인데요. 그래가지고 살인이 안 됐어. 그러니까 막 사쿠가 덧박이 받은 거야. 넌 날 피해갈 수 없어 하고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자택에 침입합니다. 자택에 침입해서
자고 있던 변호사 사카모토 씨와 그 사카모토 씨를 목 졸라 죽여버리고요. 그 옆에서 자고 있던 29살의 아내도 같이 죽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살배기 애기까지 같이 죽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종교 집단을 비판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젠 종교 집단이 살인까지 저질러요. 그런데 이상해요. 자, 이 변호사가 죽고 나서 그동안 변호사가 파내고 있던 내용이 옴 진리교에 관련된 거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옴 진리교가 시킨 걸 거예요. 얘를 조사해보면 될 거예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옴 진리교가 죽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아니, 분명히 이 사람이 옴 진리교 거를 패다가 이 사람한테 죽은 거라니까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 경찰들이 증거가 없다면서 자꾸 이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사람이 죽을 때요, 엄청나게 소음이 많았대요. 이 사람이 죽었던 집 근처의 주변 사람들이 소음을 다 들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상하게 그 주변인들까지도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증거인을 여기다 댈 수가 없었대요.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멍청한 듯 앉아있지만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죽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증언으로 섰던 사람이 없다는 것만 들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물며 범죄 현장에 옴 진리교 배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옴 진리교 배지 달고 다녔겠냐고요. 옴 진리교 아니잖아. 옴 진리교 싫어하잖아. 근데 배지가 떨어져 있었다고. 그런데도 경찰은 부인했어요. 옴 진리교와 사카모토 변호사의 살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1995년) 4년이 됐어요. 옴 진리교가 일본의 나가노현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거기에 자신의 이제 교회당 같은 거, 종교 그런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대요.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식품 공장을 건설하려고 계획했나봐요. 즉, 좀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가노현 지역의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왜? 왜냐면 이미 1994년에 옴 진리교의 사회적 인식이 너무나 안 좋아 있었던 거예요. 소문이 좋게 나지 않고 이미 사이비로 각인이 찍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자꾸 막 연루되고 하니까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해. 지역 주민한테 우리가 이익 나눠줄게요 하면 뭐해. 결사 반대 막 한 거야. 결사 반대. 결국에는 이 종교와 그 주민들이 소송까지 가게 됐어요. 그니까 이 쇼코가 완전 빡이던 거야. 니들이 뭔데? 야,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내가 하려는 거 방해하고 지랄이냐고. 그러면서 보복을 해요. 주민들한테. 단체 주민들을 상대로 보복을 해요. 마을에 살인가스를 발포합니다. 그 이름이 살인가스예요. 살인가스라는 건 제2차 세계대전에 나치가 이용했던 대량 살상 화학 가스예요. 생화학 무기예요. 생화학 무기를 마을에다가 뿌려요. 이게 이제 살인의 어떤 이 극악무도함의 사이즈가 점점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다행히 그래도 허공에다 뿌렸잖아. 어디 운동장 같은 데다가 체육관 같은 데 모아놓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죽진 않았어요. 주민 8명이 사망하고 200명의 부상자가 나와요. 이틀 동안이나 살인가스를 발표했어요. 다행히 정말 나도 더 많이 죽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다행이게 8명만 사망하고 200명의 부상자를 내요. 그런데 여기서 쇼크가 하나 배웠어요. 어라? 이거 밀폐된 곳에서 하면 더 많이 죽일 수 있겠네. 지금은 허공에다 뿌렸는데 이 정도니까 밀폐된 곳에다 뿌리면 더 많이 죽이겠다 싶은 거죠. 그러던 중 1995년에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가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가리아라는 사람이 여동생이 있었던 거죠. 그 여동생이 옴진리교에 들어갔던 거야. 근데 그 여자에게는 부동산이며 갖가지 좀 자산이 있었던 것 같아.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산이 있는 걸 보고 옴진리교에서 내놔! 야! 너 옴진리교 믿는다며! 믿을 거면 내놔야지! 내놔라 그래요. 내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건 안 되는데 하면서 도망쳐 나와요. 그리고 도망쳐서 자기 친오빠 가리아한테 가서 숨어 있어요. 그런데 1995년 2월 오후 4시 반쯤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리아가 막 나오고 있는 가리아를 납치해버려요. 그리고 그를 종교시설 안에 있는 어떤 감금시설에다가 넣어버려요. 왜? 그 여동생 찾기 위해서. 그러면서 얘를 고문하기 시작해요. 가리아를 고문해요. 야, 너 씨발 새끼 여동생 어딨어, 이 새끼야! 우리한테 돈 내놓는다고 했는데, 씨발. 야! 저 새끼한테 마약 좀 넣어줘라. 하고 가리아의 몸에다가 마약을 대량 투약합니다. 그래서 마약에 막 빠져서 정신이 없는 상태로 여동생이 어디 있을 줄 불게 만들었던 거였죠. 그런데 실패해요. 가리아가 아무리 마약에 취해도 여동생이 어디 있는지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옴진리교의 이 남자가 다시 살해 명령을 합니다. 야, 그거 어쩌겠냐. 기억을 지울 수도 없고 죽여버려. 그래서 이 살해를 명령받은 한 간부가 이 사람이 감금되어 있던 곳으로 들어가요. 죽이려고. 그런데 이미 대량 마약을 안에 집어넣어서 이미 죽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가이아라는 사람이. 그래서 가이아가 이미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이걸 말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이 시체를 목 졸라서 죽인 것처럼 시체를 목을 졸라요. 그리고 자기가 죽인 것처럼 만들어놔요. 그리고 똑같이 화장을 하고 그걸 호수에다 뿌려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대중한테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이 옴진리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해지기 시작한 거죠. 뭐야, 미쳤나봐. 미쳤어. 니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게 그 가리아를 구출하고 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 막 10,000명씩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사회적 분위기가 어때요? 아, 이런 띠발. 작은 일 처리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일이 졸라 커졌어. 일이 졸라 커진 거야. 얘 생각으로는 그냥 가리아 새끼 죽여가지고 여동생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 막 집회가 일어나고 막 아사히 신문이 날리고 막 난리가 막 일이 너무 커진 거야.
일이 너무 커진 거야. 그래서 얘가 무엇을 결정하냐면요. 이 일을 좀 잠잠히 만들어야겠다. 지금 옴진리교에 많은 언론들이 포커스하고 막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 1995년 3월 20일 오전 8시 출근 시간입니다. 옴진리교 신도들 몇 명들이 지하철로 들어가요. 그리고 노선 3개, 5개의 각각의 지하철 차량에서 색깔도 없고 향기도 없는 무색무취의 살인가스를 발포합니다. 가스를 발포해요. 사람들은 쓰러져 가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에서요. 지하철에서 뭐지 뭐 냄새 하고 정말 지하철에 사람들이 하나씩 픽픽 쓰러져 가기 시작했어요. 사진도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 사건은 그 소련과 미국의 전쟁이 냉전이라고 하는데 그 냉전 이후에 발생한 테러 중에서 정말 대도시 한가운데서 생화학 병기로 테러를 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생화학 병기를 냉전 시대에 이렇게 대도시에서 터진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13명이 사망했어요. 다행이네요. 6,000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6,000명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피해를 본 사람은 6,000명 이상이에요. 지하철 5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3개 라인을 다 잡고. 그러니까 부상이 어느 정도 심할지는 우리는 모르죠. 나중에 옴을 붙잡고 나서 얘기했더니 왜 그랬냐? 경찰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붙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야. 그 전에 일어났던 이 작은 살인사건이 나한테 지금 비판을 받으니까 이렇게 큰 사건 하나 터트리면 니네들이 다 이 사건만 취재할 거 아니야. 그럼 내 사건은 잔연히 묻혀지겠지 생각하고 자기가 이걸 다 버린 거야. 그런데 정말 다행히 테러 발생이 난 지 이틀 후에 일본 정부가 옴진리교의 강제 수사를 시작합니다. 옴진리교의 그 사설 시설에 들어갔어요. 문 따고. 그랬더니 그 안에 이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그 각종 과학 실험실이 다 돼 있었던 거야. 화학 무기를 다 제조하는 설비들이 다 돼 있어. 그리고 이거를 대량 살포하기 위한 헬리콥터까지 있었대요. 헬리콥터까지.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옴진리교의 쇼쿠를 포함한 그 위에 고위 간부들이 다 하나씩 잡혀가요. 잡혀가서 막 조사를 받는데 뭐 처음에 네 저희가 그랬어요 그랬겠어요? 아니라고. 우리 아니라고. 버팅기다가 결국 굉장히 위에 있던 고위 간부급인 히야시 이쿠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백을 해요. 교주가 시켜서 우리가 한 거다. 그래서 교주와 간부 총 189명이 다 기소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야 너네 이거 종교 아니야 다 해체. 그리고 옴진리교의 해산을 명령해요. 그러니까 아예 정부 차원에서 이 종교는 없어지는 거야. 없어져.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게 1996년에 이제 이 사람이 첫 공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첫 판결까지 7년이 걸려요. 2004년에 판결을 받는데 7년이 걸리고요. 제가 듣기로는 마지막에 사형을 선고받는 데까지 16년이 걸려요. 왠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까지의 시간이 16년이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알리바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한 해 변호사 막 쓰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재판을 좀 지연시키고 싶었겠지. 야,
그렇게 한 해 한 해 더 살고 싶은 네 목숨은 그렇게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 목숨은 안 소중하냐? 어? 지 목숨만 뭐 그 감옥에서 한 해 한 해 연명하는 게 그게 지금 사람이냐?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아직 사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감옥 안에 있다는 얘기까진 들었어요. 그런데 사형을 완벽하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사형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도 감옥에 살아있겠죠. 결국 사형 판결을 받은 건 그 189명 중에서 교주와 실질적인 살해를 행했던 제자 1명이에요. 이 2명만 사형 판결을 받았대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판결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 토요 미스테리 못해서 오늘은 이 이야기로 미스테리를 대체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 잊지 마. 추천은 의리야.